음악 소리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사랑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거꾸로 된 말 같지요. 당신은 마음을 주고 곁에 있어주고 배려했는데 그 남자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조용해지고 먼저 연락을 끊자 거짓말처럼 그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거리가 생기면 욕망이 커지는 걸까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부재할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지요.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멀어질 때 남자가 돌아오는 진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뻔한 위로나 재탕된 이별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머릿속에 숨겨진 진짜 심리적 자극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매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서 미스터리한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단지 당신의 침묵만이 아닙니다. 그 침묵이 당신에 대해 말해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달리지 않아. 나는 기다리지 않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단지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말이지요. 만약 당신이 그가 왜 떠났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도대체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이 모든 패턴의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주도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당신이 그를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아주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과 그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는 것이 그저 문자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초기화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감정적으로 열려 있고 언제나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익숙한 패턴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사라집니다. 그 부재는 따끔하지만 극적이거나 명백한 방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 그는 안도감을 느끼고 자유롭다고 느끼며 무거운 짐을 벗어던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은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의 머릿속에 맴돌며 그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모습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가 스스로 내린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에서 그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별이나 다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는 그 관계를 낭만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던 현실이 사라지고 나면 그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감정적인 하이라이트들입니다. 당신이 그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원하게 만들었는지 그 느낌의 조각들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자들은 종종 감정적인 상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첫날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추스르고 일기를 쓰는 동안 그는 밖으로 나가 자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그는 뒤늦게 그 감정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연락을 끊은 지 몇 주나 몇 달 뒤에 뜬금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건 어떤 전략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억눌렀던 감정들을 마침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의 진정한 힘은 그것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당신 스스로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단순히 반응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당신의 가치는 선택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선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바로 그 에너지를 남자들은 멀리서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매달리거나 상황을 고치려 하거나 변명하지 않을 때 그 초연함은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남자들은 절박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의 차분한 자신감에 끌립니다. 그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해질 때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예상했던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느끼던 감정의 패턴 속에 더 이상 당신은 없습니다.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벌써 마음을 정리했을까? 지금 더 행복할까?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걸까? 이런 질문들은 그의 머릿속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신이 기다리거나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해답을 갈구하고 마무리를 원할수록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단지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것이 연락을 끊는 행동의 진짜 힘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언제든 손닿을 수 있었던 사람에서 다시는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끊고 있는 동안 그가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신다면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침묵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도권을 쥐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던 여자가 아니라 우아하게 걸어나간 여자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여자는 떠난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머물게 됩니다. 남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이 올린 셀카나 당신이 떠날 때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존재감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더 깊고 감정적인 무언가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움은 시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옵니다.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감정적 자극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정적 자극 중 하나는 편안함과 결합된 익숙함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 곁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이해받으며 안전하다고 느꼈다면 아주 사소한 순간이라도 그 기억은 그에게 깊이 남습니다. 당신은 그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눈치채거나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드럽게 말을 건네던 당신의 배려를 그가 모를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판단 없이 자신을 이해해주던 여자를 기억합니다. 그가 떠나는 순간 그 감정적인 안식처는 매우 희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과 당신과 함께 느꼈던 평온함 사이에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자극은 존중입니다. 아부나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을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스스로 더 나은 남자가 된 것처럼 느꼈다면 당신이 그의 야망을 존중하거나 그조차 몰랐던 그의 장점을 알아봐 주었다면 그 에너지는 그가 당시에는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깊게 남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을 잃었을 때 그것은 그의 자존심으로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백을 남깁니다. 그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할지 모르지만 깊은 속마음으로는 당신이 그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그 방식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색채를 더하고 틀에 박힌 삶에 즉흥성을 주며 그의 딱딱함에 부드러움을 더해주었다면 당신은 이제 부재로 느껴지는 뚜렷한 대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썰렁한 농담에 웃어주던 당신의 웃음소리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바뀌던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침묵조차도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하나의 언어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려고 할 때 결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화학 반응은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깊이 느낍니다. 신비감이라는 자극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이지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을 때,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조용히 걸어나갈 때 당신은 공간을 남겨둡니다.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 그가 궁금해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호기심에 매우 깊게 자극받습니다. 특히 그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반응하고 설명하고 먼저 연락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당신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중심을 잡는다면 그 감정의 변화는 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그는 예전의 당신뿐만 아니라 그가 미처 이해하려고 시간을 내지 않았던 새로운 당신의 모습까지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정적 자극인 존재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약해진 순간에도 당신이 그를 위해 곁을 지켜주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그가 당시에 그것을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감정적 친밀감은 그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사라지고 나면 그 감정적인 타격은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관심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그를 질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를 위해 해준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진실하고 감정적으로 열려 있었으며 온전히 그곳에 존재했을 때의 당신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결코 흐려지지 않는 감정의 기억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삶의 감정적인 안전함, 존중 대비, 그리고 온전한 존재감을 만들어내었을 때 당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흔적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잘 지내라는 가벼운 인사로 문자를 보내거나 몇 주 몇 달간의 침묵 끝에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해올 때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무엇이 달라진 걸까? 사실 남자가 다시 연락을 해올 때 그것이 무작위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어떤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루함 또는 외로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를 당황하게 만든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것은 그가 절대 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작은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과 함께 즐겨 듣던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이 숨 넘어가게 웃었던 그 식당 앞을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과 닮은 사람을 우연히 보고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당신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그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덮쳐올 때 그는 이성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문자를 멈추고 그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보지 않고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도 그 디지털 세상의 침묵은 현실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관심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부재는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거라는 그의 자존심 안일함 기대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종종 그가 다시 연락하게 만듭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그 느낌이 싫어서입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감정적인 상실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당신이 이별 직후에 울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아소찡한 그는 자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과 시시덕거리거나 파티를 즐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산만한 것들이 사라지고 밤이 조용해질 때쯤 그는 마침내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채워주었던 그 빈 공간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지지받고 이해받는다고 느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편안함은 흔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공허함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 가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하며 나아갔지만 새로운 만남은 예전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억지로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자신이 가졌던 것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려다 실패할 때 그것은 어떤 논쟁이나 말다툼보다 더 확실하게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존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어떤 남자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쫓아가지 않을 때, 매달리거나 확인하거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지 않을 때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보다는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그를 신경 쓰는지, 여전히 영향을 받는지,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불안한 감정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연락이 그가 진지한 관계를 준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루해서, 때로는 외로워서, 때로는 그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그저 확인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라는 모든 문자를 변화의 신호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가 다시 당신 곁을 맴돌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멈추는 것입니다. 서둘러 답장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의 의미를 과도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도대체 어떤 모습의 당신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 마냥 기다리던 당신인가? 아니면 성숙해진 지금의 당신인가? 왜냐하면 때로는 그가 변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다시 나타날 때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믿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그가 당신의 진가를 깨달았고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문을 열어주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진심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운 걸까요?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미래를 그려갈 준비가 된 사람과 일시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연락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마를 겁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의 미소, 당신의 웃음소, 당신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외로움이 향수라는 옷을 입으면 마치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듣기 좋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 계속 당신 생각을 했다고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것과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게 어떤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외로울 뿐이라는 것은 그의 연락이 불규칙적이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늦은 밤이나 그가 심심할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피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남자가 진심일 때는 불편한 이야기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예전에 익숙하지만 망가진 관계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은 그저 혼자 있기 싫어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더 나은 것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노력에 주목하세요. 노력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이 흘러가는 낮 시간에도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있나요? 그는 당신의 삶, 당신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왔는지, 당신의 새로운 경계선에 대해 묻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책임감 없이 편안함만을 찾고 있나요? 진심인 남자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는 더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당신 곁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결같이 행동합니다. 외로움은 결국 옅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정이 벅차오를 때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짜 곁에 있어 주어야 할 때 곁에 머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그를 당신에게로 이끌기도 합니다. 당신이 익숙하고 안전하며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제발로 걸어나갔던 감정적인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금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당신 곁에 머물 만큼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감정이라면 그는 그저 그때의 느낌만을 그리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곁을 지키며 노력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흔들리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남자는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인가? 서둘러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진심을 위장하려는 의도의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의 한결같음이 말하게 두세요. 그의 노력이 그것을 증명하게 두세요.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외로움이든 당신의 외로움이든 이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한 그 악순환의 굴레로 당신을 성급히 밀어넣게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쓰레기통이나 목발이 되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로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준비, 기꺼이 성장할 준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 지금의 당신을 만날 준비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모든 말을 쏟아낼 때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이성으로 함께 들으세요. 그가 진심이라면 그는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당신의 침묵이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차선책이나 예비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처음에는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한 차원 높은 완벽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가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 그 스스로 증명하게 두세요. 그렇지 않다면 마침내 스스로를 선택한 당당한 여자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게 내버려 두세요. 침묵과 공간과 상처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당장이라도 그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마음은 그를 완전히 밀어내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매력적인 여성은 어느 쪽이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그가 돌아오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높은 여성은 그의 귀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씁쓸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인 희망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하도록 둡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정한 의도를 가진 남자만이 한결같은 행동과 명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감정적인 책임감으로 그 말을 증명해냅니다. 그녀는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을 기다립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이미 달라진 공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어쩌면 해답을 구하며 매달렸을지도 모를 여자를 두고 떠났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여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여자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 더 이상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는 모습, 그 평온함, 그 차분한 자신감은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녀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자존감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아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그를 당장 당신의 삶에 다시 허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없는 것이 불편한 걸까요? 그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위해 돌아온 걸까요? 자존감 높은 여성은 자신의 평온함을 지켜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자신의 삶에 다시 발을 들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그녀는 밀당을 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는 대신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만약 그가 다시 당신 곁으로 오고 싶다면 그는 예전에 당신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있는 새로운 자리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악순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그 고리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온 이 상황을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강박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전한가?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의 허상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이 결정의 중심에 둡니다. 가치 있는 여자가 된다는 것은 차갑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지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배운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연결만이 아니라 방향성의 일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의 성장, 당신의 치유, 당신이 그리는 미래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단지 그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를 선택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사과를 기다리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 진화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과감히 걸어나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전혀 다른 빛을 내뿜는 여자를 보게 만드세요. 바로 그 버전의 당신 말입니다. 그녀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 이상 타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왔을 때 당신의 주도권을 놓지 마세요.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대화하고 싶으면 대화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애초에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사람을 잃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번에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는 당신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올라올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어떤 후회도 없이 우아하게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침묵과 혼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지나 마침내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올 때 당신의 심장은 요동칠지도 모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내심 바래왔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도 미처 몰랐던, 여전히 확인받고 싶었던 당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당신이 하는 행동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감정적인 반응, 단 한 번의 충동적인 답장으로 인해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벗어났던 과거의 악순환 속으로 다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지는 마세요. 흥분이나 불안감 때문에 서둘러 답장할 때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당신은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당신의 세상이 멈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존감 높은 여성은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명확함에서 우러나와 반응합니다. 답장하기 전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은 감정적인 주도권을 쥐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너무 빨리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을 꺼내지 마세요. 익숙했던 대화로 돌아가고 싶고 좋았던 시절이나 둘만의 농담, 그때 기억나 하며 추억에 젖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결코 관계의 진전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의 문자함에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그가 당신 인생의 맨 앞자리에 다시 앉을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차분하게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과거를 미화하기 전에 그가 먼저 자신의 진심과 의도를 보여주게 만드세요. 이 대화를 통해 완벽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왜 떠났는지, 그가 무슨 감정이었는지, 그가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중요했던 그 순간에 당신에게 명확한 이유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완벽한 마무리를 기대하며 매달리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완벽한 변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의 대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가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그동안의 침묵을 가볍게 넘기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이것은 원한을 품으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거리감에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은 척 행동한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 이뤄낸 성장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동안 존재했던 공백을 인정하세요. 흘러간 시간의 무게를 존중하세요.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그의 메시지가 곧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일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는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책임과 헌신은 피하면서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에만 접근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모든 문자가 다시 관계를 쌓아 올리자는 초대장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단지 한순간의 나약함이거나 자존심이거나 편안함을 찾는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 메시지에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감정적인 친밀감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가 연락해 오면 깊은 대화에 빠져들고 당신의 생각, 하루의 일과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접근은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결코 값싸게 주어져서는 안 되며 그의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벽을 세우세요. 그것은 사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예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그가 노력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잊지 마세요. 가벼운 문자 하나에 수개월의 치유 과정이 물거품이 되게 두지 마세요. 가짜 연결감이라는 환상과 당신의 평온함을 맞바꾸지 마세요. 당신은 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들의 행동이 말하게 두세요. 시간이 그들의 진짜 진심을 드러내게 두세요. 그러니 그가 다시 당신에게 연락해 올 때 고요하게 머물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무사히 통과해야 할 또 다른 시험인지 그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세요. 그가 문자 전화 혹은 진심 같아 보이는 사과와 함께 다시 나타났을 때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이라는 미련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두기 전에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과거의 관계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아주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를 처음 만났다면 지금의 나는 그를 선택할까? 과거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때 당신이 믿고 싶었던 그의 잠재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를 말입니다. 이 질문은 향수를 벗겨내고 감정적인 소음들을 단칼에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를 과거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익숙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예전 챕터에 갇힌 채로 새로운 챕터를 읽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정말로 그를 원하느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기준이 더 높아졌나요? 당신은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졌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게 되었으며 건강한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나요? 그는 더 이상 불확실성, 혼란, 찔끔찔끔 던져주는 애정을 참아내지 않는 지금의 당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선 당신은 과거에 당신을 떠났던 그 남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똑같다면, 여전히 확신이 없고 여전히 완벽하게 당신 곁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그의 귀환이 사랑으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단순한 안도감으로 느껴지는가? 우리는 종종 안도감을 애정으로 착각합니다. 마침내 그가 내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안도감,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지독한 침묵이 끝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안도감은 이내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존중, 신뢰, 그리고 한결같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도피입니다. 당신은 다시 무감각해지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책임지려 했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만 했나요? 그는 이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마주하고 해결하려 했나요? 아니면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주길 바라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나요? 두 번째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진지한 남자는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장과 일치하는 장기적이고 한결같은 변화를 말입니다. 그가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신이 즉시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진실은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압박감을 느끼는가?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종종 그가 다시 당신 곁에 맴돌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은 안전함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해독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와 다시 만나는 것이 당신을 위축되게 만들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은 그를 두고 계속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결단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듣기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를 놓아주는 것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지는가? 아니면 그가 없을 때 더 강해지는가? 정답은 이미 당신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답을 믿고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여성답게 행동하세요. 이제 당신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다시 연락을 해왔고 당신은 2번 다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올 자격을 당연히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회전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성한 공간이며 당신은 그 공간을 철저히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은 그의 귀환이 당신이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무너져 내려도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은 결코 그의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의 행동이 당신의 경계선,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당신의 성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떠났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안전하고 명확하며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은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찰하세요. 진정한 변화의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투자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준을 변명하듯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단호하게 실행하세요. 서둘러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이든 아니면 영원히 그 문을 닫아버리든 압박감이 아닌 당신 내면의 깊은 평온함에서 결정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를 그리워했던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명확히 아는 지금의 당신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목표는 그저 사랑을 되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더 이상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다음 발걸음입니다.